차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아까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그렇게 매국노라고 또는 친미파 그런 사대주의 내지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까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돼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이가 정당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함으로 해서 은근슬쩍 남한에 대한 정당성을 갖다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남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므로 해서 김일성 체제를 갖다가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권인 것처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이어서 지금 또 우리 민족끼리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 민족끼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좋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더 발전이 된다면, 또는 평화 통일이 돼서 우리의 삶이 약간의 순간적으로 나빠진다고 해도 정말 통일돼가지고 남북 우리 민족이 합쳐가지고 발전을 한다면 잠깐의 어떤 그런 고통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장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한다면 적화 통일이 돼도 된다는 그러한 엄청난 업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적화 통일이 돼도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면 미군이 남한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냐? 그게 합리적인 것이냐?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에는 이렇게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젊은 애들은 그래요. 우리 민족끼리 말은 좋잖아요. 우리 같은 한민족끼리 우리끼리 해서 외세 개입 없이 통일도 되고 경제도 발전시키자,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쓰는 말은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민족끼리만 하면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누린 사람들이 적화 통일이 됐을 때 그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평화라는 말도 좋습니다. 그것도 평화라는 말도 좋은데 적어도 재래식 무기는 고사하고라도 핵무기라도 없애고 그런 말이 나와야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감추고 있는 의도가 뭐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화를 바란다면 핵무기를 왜 만듭니까? 또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있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안 봐도 삼척이죠.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데, 그러한 상황, 그런 엄청난 모순과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적화 통일로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일당을 갖다가 안 그래도 합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부족하죠. 탄핵도 잘못된 것이고, 또 탄핵을 빌미로 지금 아까 재보고를 해서 임기를 지금 계속 5년을 가고 있는데 이 자체도 헌법상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뭉개고 그냥 가는 것 뿐이죠. 누구는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재보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선례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제도는 국회의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재보궐 임기는 당연히 선임자의 남은 임기가 재보궐 임기가 맞는 거죠. 그런 선례에 따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질 만한 그런 정치적인 힘이 모자르고, 또 이놈들이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 엄청난 어떤 지금 전직 고관들은 다 잡아놓잖아요. 전직 대통령은 당연하고 또 전전직 대통령까지 다 잡아놓고 이렇게 엄청난 이런 압력을 가하는 상태에서 그런 임기 가지고 따질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더군다나 법조인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따진다고 지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법에 대해서 암만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도 지금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들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이 나라는 먹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평화를 얘기하려면 북한
북한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그런 선언이라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할 때는 그 적어도 적화 통일을 제외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떤 그러한 기준은 세워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보면은 결국은 건국의 아버지를 부정함으로 해서 김일성 체제를 갖다가 정당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평화를 외치고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엄청난 함정을 가진 얘기를 자꾸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의도적으로 적화 통일 내지는 북한 체제로 가자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김원봉의 얘기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제가 경력을 이렇게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셔도 그분의 그 사람의 어떤 과거 행적이 나오네요. 그분은 해방 이전에서 물론 그것도 뭐 그때 당시에는 공산당도 하나의 그때 그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어떤 뭐 그 분류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고 결과적인 걸 봤을 때, 그때 당시부터 이 사람은 공산주의 어떤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은영과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월북을 해서는 그 북한 체제를 갖다 북한의 어떤 그 국가를 만드는 무슨 위원회, 그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그 5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미 그 통일되기 전부터 공산당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렇게 북한 정권과 남북한 각각 그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최고위원회 중에 한 명이 5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북한 정권을 수립한 그런 굉장히 막강한 실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 남한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쉽게 말하면 독립유공자 내지는 애국자로서의 어떤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북한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김원봉에 대해서 또 한 번 남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뭐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분은 결국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도 김원봉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김원봉을 자꾸 이렇게 들고 나올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또 그 핵을 안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 폐기의 어떤 촉공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자꾸 내부르짖으면서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는 것과, 또 적화 통일이라는 그런 엄청난 음모를 숨기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자꾸 쓰면서 남한의 어떤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은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남한에서 그러한 소원을 줌으로 해서 모든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도 그 소원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은 뭐 국가보훈처가 암만 빨갱이가 많고 위에서 내리 찍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당연히 어떤 그런 뭐 태클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내리 찍으면 또 모든 걸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면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또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그 여부는 정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그런 결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인데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안 체제, 그 다음에 또 원내대표 나경원 체제, 물론 황교안 대표야 그때 당시에 탄핵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총리였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는 탄핵 찬성파입니다. 탄핵에 찬성의 표를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우파가 이기를 바랬는데, 자, 그러면 탄핵파까지도 같이 안고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연 대안이 뭘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참 가장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태극기 애국 집회들도 많지만, 특히나 우리 이 보신각 집회에서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예회복과 그분의 색방만을 위해서 운동하는 곳인데, 자, 그렇다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도 우리가 일단은 당선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 우파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보태가지고 탄핵을 시킨 배신자들은 뭔가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응징을 하자고 하니 또 우파가 이긴다는 그런 소원이 멀어질 것 같고, 자, 그럼 해결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적어도 탄핵한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한 지금의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먹힐지 몰라요. 우리가 64명에 대해서, 그 탄핵에 찬성한 62명에 대해서 모두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해서 모두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의 만일에 탄핵하기 때문에 너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애국 국민들의 성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될 때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뭔가 응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우파 승리를 위해서 밀어줘야 될 것이 고민이 되실 때는 그런 사람을 공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을 제외해놓고 적어도 애국 우파로 애국 활동을 했던 우리 애국자 중에서도 그런 정치인 감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공천을 주더라도 적어도 탄핵에 찬성한 찬성파들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께서 공천을 주실 때 그런 걸 철저하게 고려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공천에 배제시킴으로 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애국 모든 그 국민들의 열망이 한 군데로 모아져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내년 우파 승리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 우파가 승리하는데 큰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도 그런 염려가 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자 하는 이러한 여론을 앞으로 내년 총선 이전까지 계속해서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또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고요. 일단 또 궁금 하나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